요즘 자다가 두세 번씩 꼭 깨서 화장실 가시진 않나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이 축 늘어지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포기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는 이 고질병, 사실 단 하루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의사인 저도 직접 써보고 제 환자분들도 효과 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73세 현역으로 진료 중인 김기봉 전문의입니다.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밤소변 문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지 직접 보고 듣고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은 비용도 들지 않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 비결을 계속 들어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제 다음 건강 비결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에 72세 된 김정순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셨고 접수할 때부터 간호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밤에 자꾸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자다 깨다 하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요즘 몇 번이나 일어나세요? 많을 땐 3번, 적을 땐 2번. 근데 한 번 깨면 다시 잠드는데 1시간은 걸려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다, 노하니까 그렇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여러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호르몬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밤에는 소변이 잘 안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활발히 분비됩니다. 그래서 밤에 6시간에서 7시간 푹 자도 화장실을 안 가도 괜찮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방광이 차면 그걸 못 참고 자꾸 깨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리 쪽 혈액순환과 부종 문제입니다. 낮에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줄면 종아리 쪽에 수분이 고입니다. 그러다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관을 타고 위로 올라와서 결국 소변으로 바뀌죠. 낮엔 소변이 잘 안 마렵다가도 밤에 누우면 갑자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김정순 어르신의 경우도 딱 이랬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밤만 되면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요. 그리고 이게 왜 힘드냐면요. 단순히 자다가 깨는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 깊은 잠을 못 잡니다. 한두 시간마다 깨다 보면 우리 뇌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둘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밤에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다가 화장실 가는 길에 넘어지는 어르신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오기 쉬운데 이때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머리 외상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자는 게 불편해지면 삶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낮에 졸려도 제대로 못 자고 밤에는 또 깨고 이게 몇 달, 몇 년 이어지면 나는 이제 늙었구나, 몸이 다 망가졌구나 하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심한 경우엔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으로도 연결돼요. 김정순 어르신도 처음엔 단순히 소변 문제가 불편해서 오셨지만 진료실에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니 그 뒤에 깔린 고단한 삶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새벽에 혼자 앉아서 그냥 멍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잠이 오지도 않고 그냥 몸이 지치니까 이게 늙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노화 현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무너뜨리는 복합적인 신호입니다. 그냥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앗아가요. 자다가 깨는 게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도 몰랐던 몸속 변화가 시작됐다는 작은 경고입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 야간요, 어떻게 해야 줄어들까요? 약을 먹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 바꿔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권해드린 방법이고 직접 효과를 본 분들도 많습니다. 며칠 전 74세 이성자 어르신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조용한 말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잠을 자야 하루가 편할 텐데 새벽에 두세 번씩 깨니까 자는 게 무서워요. 자세히 들어보니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까지 1시간은 걸린다고 하시더군요. 낮에 졸리긴 한데 낮잠도 잘 못 자겠고 기억력도 흐릿하고 나이 탓이겠죠? 하고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르신의 말씀 중에 제가 딱 귀를 세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리가 붓는 느낌도 좀 있어요. 종아리가 무겁고 발이 퉁퉁한 날도 있어요. 저는 바로 침대에 누워 보시게 하고 양쪽 발목과 종아리를 눌러봤습니다. 손가락으로 누른 자국이 한참을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부종, 즉 다리에 수분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야간뇨를 단순히 방광이 약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야간뇨는 그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도 간과하기 쉬운 원인이 바로 낮 동안 다리에 고인 수분이 밤에 다시 몸 위로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수분이 중력에 따라 종아리 쪽으로 몰립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정맥이 튼튼해서 그걸 잘 끌어올려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정맥도 탄력을 잃게 되죠. 그 결과 다리 쪽에 수분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수분이 밤에 우리가 누웠을 때 다시 흡수되어 심장에서 신장으로 그리고 방광을 거쳐 소변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결국 자는 동안 소변량이 늘어나고 그게 곧 야간뇨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바로 낮에 미리 다리에 고인 수분을 위로 끌어올려 배출시켜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수분의 정맥 환류 촉진이라고도 하죠.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성자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점심 드신 다음에 집 근처라도 천천히 20분만 걸어보세요. 그리고 오후 4시쯤에는 소파에 편하게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치고 15분만 쉬어보세요. 그게 바로 수분을 위로 끌어올리는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 하면 헬스나 격렬한 활동을 떠올리는데 사실 가장 필요한 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도와주는 단순한 움직임입니다. 걷는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서 혈액과 수분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성자 어르신도 처음엔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다시 오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은 잘 몰랐는데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더라고요. 어제는 한 번도 안 깼어요. 눈 뜨고 나니까 아침이라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이 가능해지면 뇌가 회복되고 기억력도 살아나고 낮 동안 피곤함도 사라지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밤에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정서적 안정감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밤이 편해지려면 낮에 움직이셔야 합니다. 단순한 걷기, 다리 올리기, 15분의 휴식이 당신의 밤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평소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인데 오늘은 유난히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요즘 잠을 자는 건지 깨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3번은 화장실을 다녀와요. 눈 감고 잠든 것 같은데 1시간 뒤면 또 일어나야 하니까 피곤이 쌓여요.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 최근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자. 이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은 물도 일부러 잘 안 마십니다. 갈증 나도 참아요.
낮에 마시면 밤에 또 화장실 갈까봐 겁이 나요.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흔한 착각입니다. 물을 줄이면 소변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물을 줄이는 건 절대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수분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몸은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두려 하고 이 과정에서 소변은 더 진해지고 방광 자극이 심해집니다. 또 갈증을 참다가 저녁에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어 결국 잠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상수 어르신께 물을 줄이지 말고 시간대를 조절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마시는 양을 줄이시는 거예요. 목이 마르면 한두 모금 정도 입만 축이는 정도로 특히 자기 전에는 물을 가능한 한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의 활동은 주간에 더 활발하고 밤이 되면 기능이 다소 느려집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마신 물은 밤새 몸속을 돌다가 잠자는 동안 소변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결국 그것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남상수 어르신은 그날 이후 이렇게 바꾸셨어요. 아침 식사 후 물 1컵, 오전 10시쯤 1컵, 점심 후 1컵, 오후 4시까지는 한두 번 더 보충, 그리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정말 목마를 때만 한두 모금. 그렇게 5일이 지나고 다시 내원하셨을 때 어르신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옵니다. 중간에 한 번은 깨긴 하는데 금방 다시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이처럼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 중 신장이 활발히 작동하는 시간대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저녁 이후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여주기만 해도 야간요의 빈도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입니다. 그렇게 하면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인 생리학에 맞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주 깨게 되는데 자기 전에 미리 방광을 비워주면 그 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소변을 보는 횟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한 환자분도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2시간 전, 씻기 전에 한 번 화장실에 갔다 오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한 번 더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결과 며칠 뒤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정말 줄었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고 밤새 푹 자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처럼 잠들기 전 2번의 화장실 가기는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2번 가는 것이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보통 자고 있을 때 몸의 순환과 배출 기능이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잠자리에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방광에 소변이 쌓이게 되죠. 하지만 잠자기 전에 이미 방광을 비워두면 하루 동안 쌓였던 소변을 미리 배출하고 방광이 한결 가벼운 상태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는 동안 소변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건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카페인과 술의 섭취입니다. 카페인과 술은 밤의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저녁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커피, 녹차, 홍차, 그리고 심지어 초콜릿과 에너지 음료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일으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되면 밤새 방광이 자극받고 자주 깨게 되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술은 어떤가요?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실제로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은 이뇨작용을 유발해
밤새 자주 화장실에 가게 만들고 알코올이 신경계를 자극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술을 마시고 자면 피곤하고 무기력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완전히 피하는 것입니다. 카페인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잠들기 2시간 전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세요. 저녁 이후에는 카페인과 술을 피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수분 섭취 습관을 유지하세요.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훨씬 더 편안하고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회복과 뇌의 재충전, 면역력 강화, 그리고 마음의 안정까지 도와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에 질문을 해주세요.